멘털의 암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멘털 암석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보기 어려운 멘털 암석에 대해서 사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멘털의 암석을 보려면 멘털을 직접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멘털을 직접 뚫어 가지고 멘털 물질을 보지도 못했고, 멘털이란 것은 지각이란 것을 뚫고 들어간 다음에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구의 구조를 보면 반지름이 6378km인데 거기서 외까지 이 부분이 2900km입니다. 물론 이 정도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구의 제일 밖에 있는 크라스트, 이 지각이 바다 같은 경우는 얇은 곳은 한 3km 정도 된다 하지만은 평균에서 4km, 5km 정도 되고요. 그 지각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멘털을 만나는데 바다 쪽 말고 대륙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35km 정도 됩니다. 깊은 곳은 70km, 아주 깊은 곳은 지각의 두께가 한 80km에 이르는 것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지표 부분을 확대해서 보자면 대륙 지각은 이와 같이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은데 이 지각 밑에 멘털이 놓이는데 멘털의 윗부분을 리스토스페어, 암권이랍니다. 이거는 멘털인데도 지각과 같이 딱딱한 부분입니다. 그 암권 밑에 아세노스피어라고 해가지고 연약권이 있는데, 연약권 같은 경우는 약간 무른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각을 포함해가지고 약 한 150에서 200km 정도의 깊이까지를 판이라 부릅니다. 이 판이란 것이 멘털 위에 떠다닌다, 그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곳은 벌어지고 어떤 곳은 충돌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판 구조론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깊은 곳에 있는 멘털 물질을 볼 수가 있는가? 아주 가끔씩 멘털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보면은 현무암이고, 이 돌의 오른쪽에 보면 노란 연두색의 광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 돌을 감람암이랍니다. 감람암 중에서 세분해서 부를 때는 이 감람석이 90% 이상 되는 것을 드나이트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감람석이라는 약간 연두색, 녹색의 광물에다가 검은색 광물이 떠문떠문 들어가 가지고 이 감람석 90% 이상은 아니고 감람석이 좀 많지만은 이렇게 검게 보이는 휘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광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현무암 속의 감람암인데, 이 감람암은 르졸라이트라 합니다. 자, 이거는 킴벌라이트라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함유할 수 있는 그런 암석으로 유명하죠. 킴벌라이트라는 그런 암석 속에 가끔 이렇게 포획돼 가지고 나오는 그런 돌들이 있습니다. 가넷이 많은, 석류석이 많은 르졸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지표로 분출된 현무암이나 또는 지표로 분출되는 중간 단계에 있는 킴벌라이트라는 이런 화산암 속에 멘털 물질이 어쩌다가 뜯겨져 나와가지고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포획체라 합니다. 그 포획체로서 우리가 멘털을 볼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런 곳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경사진 부분으로 왼쪽에 있는 그런 판 자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이게 오른쪽 부분에 있는 바깥의 지각, 이 멘털인데 이 멘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드러나는 경우는 해양판 자체가 완전히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볼 수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은 해양판의 가장 상부인 현무암,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인 반려암, 그 밑에 멘털 부분인 이 감람암이 있는 요것이 완전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충돌되는 곳에서 이 판 자체가 다른 판 위로 완전히 올라붙은 곳이죠. 이런 올라붙은 암석을 오피올라이트라 합니다. 이 오피올라이트 층 속에서 이 부분, 중간 부분 멘털 암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멘털 암석을 알게 된 겁니다. 멘털 암석은 감람석이라는 광물과 휘석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로 구성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감람암이라 부릅니다. 근데 감람암도 세분하자면은 이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사장석일 경우에는 사장석 감람암, 첨정석이면 첨정석 감람암, 석류석은 석류석 감람암으로 부릅니다.
들어옵니다. 감남암은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것들 더 세분하자면은 이 감남석, 휘석 중에서 휘석의 성분이 단사 휘석이냐 사방 휘석이냐 따라 가지고 더 세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분화해 본 표를 보면은요, 자 여기서 보면 삼각형의 꼭지점이 하나는 감남석 OL, 그 다음에 왼쪽은 사방 휘석 OPX, 오른쪽은 단사 휘석 CPX를 했을 때, 자 여기에 감남석 모서리 이 부분은 감남석이 100%인 부분이고, 밑으로 쭉 내려가 가지고 여기에 다다르면 감남석이 0%란 이야기죠. 자 그런 식으로 여기에 사방 휘석이 여기 100%인 자리고, 이렇게 가서 오른쪽 끝에 가면 이 자리가 사방 휘석이 0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우스 포인트가 보이는 요 부분의 암석은 어떤 성분인가 하면 감남석이 50%, 그 다음에 단사 휘석이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자리라면 감남석이 한 70% 되겠죠. 그 다음에 사방 휘석과 단사 휘석이 15% 해가지고 된 암석입니다. 자 여기서 감남석이 90% 이상 된 그런 암석을 드나이트, 그리고 감남석하고 감남석이 일단은 40% 이상 되면서 사방 휘석과 단사 휘석이 적당하게 섞인 것을 러졸라이트, 감남석이 60% 이상이고 사방 휘석이 거기에 좀 40% 정도 포함된다면 이 자리겠죠. 하츠버자이트, 이런 식으로 감남석과 사방 휘석, 단사 휘석을 그 함량을 퍼센트로 내 가지고 이 삼각 도표에 점을 딱 찍었을 때 어디에 찍히느냐 따라 가지고 그 암석을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지하에 이제 암석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사장석을 포함한 러졸라이트입니다. PL 돼 있죠. 플레지오크레이스 러졸라이트. 그 다음에는 좀 더 깊어지면은 스피널 러졸라이트, 첨정석 러졸라이트.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감남암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었다 이야기하는 그 감남암은 다 이게 가넷 러졸라이트입니다. 또는 가넷 페리도타이트라고도 합니다. 석류석 감남암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죠. 아까도 본 것인데요. 이 드나이트는 여기 이 부분인데 감남석이 90% 이상입니다. 옆에 있는 이제 러졸라이트는 감남석이 보면 한 80% 되겠고, 그게 휘석이 약간 검은 것하고 진한 청색 보이는 이 부분하고 막 섞여 있죠. 그래서 이것은 러졸라이트입니다. 자 이것도 옆에 있는 암석은 현무암이고, 현무암 속에 포함된 포획체로서의 감남암인데 거의 100%에 가깝게 감남석이라는 광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드나이트입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빨갛게 보이는 요 광물들이 석류석, 그리고 이 기지를 이루는 부분 중에서 아주 연하게 보이는 요 연두색 보이는 거, 그리고 요 안쪽에는 녹색 중에서 연하게 보이는 부분, 이것이 감남석이고, 좀 어둡게 보이는 요 부분이 휘석입니다. 이 암석은 가넷 러졸라이트, 석류석 러졸라이트입니다. 역시 석류석 러졸라이트, 여기서 빨간색 보이는 요 부분이 석류석입니다. 자 금방까지 러졸라이트를 봤죠. 자 러졸라이트 뿐만 아니라 드나이트, 이 모든 것들을 이 윗부분 요것을 감남암이랍니다. 페리도타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에 하츠버자이트, 웨얼라이트를 보겠습니다. 하츠버자이트는 감남석과 사방 휘석이 섞인 건데 감남석이 많은 것, 웨얼라이트는 감남석과 단사 휘석이 섞였는데 감남석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하츠버자이트인데 여기 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감남석이고, 또 진하게 보이는 요 검은색 이 부분이 휘석인데 단사 휘석입니다. 자 이쪽에는 노랗게 보이는 요게 다 감남석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녹색 보이는 요 부분이 사방 휘석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빨간 요거는 다 석류석입니다. 암석을 구분할 때 석류석은 광물 이름으로 앞에 붙이고 웨얼라이트를 해가지고 이것은 감남석과 단사 휘석이 섞인 것이죠. 다음은 감남석이 적을 경우에는 이 파이록시나이트, 휘석암이랍니다. 휘석암 중에서도 사방 휘석이 많으냐 단사 휘석이 많으냐 아니면 감남석도 적당히 들어있느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나눕니다. 사진을 몇 개 보자면요, 이게 웹스트라이트입니다. 감남석이 전혀 없죠. 감남석이 전혀 없고 이 속에는 단사 휘석과 사방 휘석이 들어있고, 여기 하얀색 보이는 요 부분은 사장석입니다. 다음 오소 파이록시나이트, 여기에 하얗게 보이는 요 부분 약간 연한 카키색을 띠기도 하는데 이것이 다 사장석입니다. 이 사장석 말고 나머지 검은색 광물들, 이것들은 다 사방휘석이라는 광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남석과 단사휘석, 사방휘석 중에서는 사방휘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방휘석암 또는 영어로는 오소파이록시나이트입니다. 멘틀 감남암이 녹아가지고 그것이 마그마 되었다는 그 영역은 거의 대부분 이 가넷 러졸라이트 또는 가넷 페리도타이트입니다. 즉 한글로 하면 석류석 감남암 영역이 됩니다. 이거죠. 석류석은 빨간색 광물이고, 암석 이름을 명명할 때는 석류석을 빼고
이거는 알루미늄 실리케이트 광물, 즉 알루미늄 주산형 광물이니까 그것이 사장석이냐 첨정석이냐 석류석이냐 따라 가지고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거고요. 그 나머지 광물들, 즉 바닥을 이루는 요 광물들이 여기에 노랗게 보이는 또는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모두 감남석입니다. 거기다가 파랗게 보이는 부분, 청색 보이는 요것이 아마 거의 사방휘석일 것이고 진한 검은색으로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단사휘석일 겁니다. 그래서 감남석을 아주 많이 포함하고 사방휘석과 단사휘석이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요런 암석을 르졸라이트라 하고, 르졸라이트는 그 페리도타이트라는 그 영역 속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가넷 르졸라이트가 될 것이고, 이것은 가넷 페리도타이트라 해도 되고 그냥 이것을 그냥 페리도타이트라 하며 우리는 감남암이라고 한글로 부릅니다. 이 암석이 부분 용융을 하여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암석이 아니라 아주 보기 드문 암석,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 일본에 갔을 때 이 감남암 몇 개를 지인으로부터 받아온 적이 있는데요. 내일부터 제가 일본에 또 가는데 그 지인을 또 만납니다. 저한테 몇 가지 암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암석을 받아올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말 보기 어려운 암석, 멘털 암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